월평빌라 이야기 자취편 첫 번째. 자취, 집보다 사람. 강자영 아주머니가 시설 바깥에 집을 얻어 자취합니다. 이미 월평빌라 입주자 3명이 농장 주인집 아래채, 직장 가까운 곳 사글세방, 미로 같은 골목길 주택에서 자취합니다. 시설 정원에 속하고 지원을 받으며 형편 따라 일시 시설에 들어와 지낼 수 있고 여의치 않으면 언제든 자취 접고 시설 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주머니는 7년 전 월평빌라에 이사 왔습니다. 부모 형제 소식은 모르고 아주 어릴 때부터 시설에 살았습니다. 그 세월이 50년입니다. 전에 살던 시설이 아주머니 고향이고 친정입니다. 속상하면 이전 시설에 간다 하지 나가 살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아주머니가 자취한답니다. 시설 밖에서 자취하는 사람들을 보며 꿈을 키웠는가 싶습니다. 2015년 여름 백씨 아저씨가 자취한 후로 나가 살겠다는 말을 자주 했거든요. 백씨 아저씨가 동기였지만 자취의 발판은 아주머니 둘레사람입니다. 아주머니는 신발 가게에서 일합니다. 가게 문 열기 전에 먼지 털고 바닥 쓸고 유리문을 닦습니다. 1시간 정도 일합니다. 3년 했더니 이제 능숙합니다. 퇴근길에 단골 미용실 들러 커피 마시고 수다 떨다 옵니다. 미용실은 아주머니 사랑방입니다. 오후에는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한글 교실에 갑니다. 여기도 몇 년 다녔습니다. 일요일에 교회 가는데 이사 올 때부터 다녔으니 7년 되었습니다. 명절에 집에 초대하는 교우가 있고 전도회 가입해서 활동하며 회원들과 잘 어울립니다. 얼마 전 여전도회 나들이에 함께 했습니다. 아주머니 곁에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취의 발판입니다. 직업, 신앙, 취미, 미용, 아주머니 일상을 함께하고 돕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아주머니 자취를 의논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취를 거들고 돕게 할 겁니다. 자취 후의 삶도 그럴 겁니다. 김정숙 미용실, 단골 미용실이자 퇴근길에 들르는 사랑방입니다. 원장님이 아주머니를 잘 알고 귀하게 대합니다. 아주머니도 원장님과 스텝과 미용실을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자취하겠나? 아주머니에게 여러 번 들었지만 시설 직원이 나서서 자취를 돕는다니 원장님이 염려합니다. 마음 쓰이겠죠. 그러면서도 근처 셋방을 원장님이 소개했습니다. 미용실 이모라 부르는 미용실 직원 경숙 씨와 가봤습니다. 방 2, 거실 1. 바로 이사하면 될 정도로 살림이 갇혀있고 미용실에서 가까운 게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새까맣게 핀 곰팡이에 마음이 싹 가셨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자취를 꺼냈고 원장님에게 소개받은 집을 둘러본 뒤 아주머니 마음이 시설을 떠났습니다. 2015년 9월이었습니다. 아주머니의 떠난 마음을 따라 집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미용실 손님에게 추천받아 사마 아파트 일대를 다녔고, 주택에 사는 어느 권사님에게 부탁했고, 길에서 마주친 지인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자기 일처럼 갈 곳이나 만날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2016년 1월, 신년 맞아 목사님에게 인사하러 갔습니다. 한 해 잘 지냈고 한 해 잘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전하고 자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작년에 몇 곳 알아봤고 올해는 적극 찾는다고 했습니다. 새 넣는 성도가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목사님이 더 알아보며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2016년 3월, 시설 밖에서 자취하는 박씨 아저씨가 한두 집을 알아보고 연락했습니다. 아저씨를 따라 축협 뒤쪽 주택가에 갔습니다. 방이 작고 화장실과 세면장이 공용이었습니다. 부엌은 수도만 있고 여러 가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집에 갔습니다. 거기는 이미 나갔습니다. 아저씨가 고마워서 시장 순댓국밥을 대접했습니다. 직원의 관심이 온통 아주머니 자취방에 있습니다. 벽보, 지역신문,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방자만 나와도 솔깃합니다. 아주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방 구한다는 말이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전봇대에서 사글세빵 매물을 보고 집주인과 통화했습니다. 조건이 괜찮았습니다. 아주머니와 함께 갔습니다. 주인집에 딸린 집입니다. 방 2칸에 화장실과 부엌이 실내에 있고 기름 보일러였습니다. 골목을 나오며 아주머니에게 물었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은 기색이 분명합니다. 근처에 다른 집을 보러 갔더니 주인은 없고 이웃이 좋은 얘기를 하지 않아서 돌아섰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아주머니가 한글교실 회식하고 강사 자가용을 타고 돌아왔습니다. 자취하면 시장에서 필요한 물건 사야 하니 이런 글자를 공부하라고 알려줬어요. 시금치, 콩나물, 오이, 가지. 한글교실에서 강사가 아주머니 자취를 돕습니다. 적금이 만기되었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퇴근길 은행에 들러 정기예금으로 전환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서명을 부탁하자 아주머니가 썼습니다. 은행 직원이 잘 쓴다고 칭찬하니 아주머니가 한글교실 다닌다고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보통 예금도 여유 있습니다. 봄옷 사고 아주머니 좋아하는 고기 먹고 살림 장만할 여유가 됩니다. 아주머니 자취를 위해 세상이 움직이는 걸 느낍니다. 죽전동 사무소 근처에 방이 나왔다 해서 연락하고 갔습니다. 집주인 할머니가 본체에 살고 본체에 딸린 아래채가 나왔습니다. 마당을 가운데 두고 네 집이 있습니다. 방은 2칸이고 부엌과 화장실이 실내에 있습니다. 깔끔했습니다. 도배했네요. 텔레비전은 없네요. 빨래는 어디 널어요? 아주머니가 나서서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싱크대 문을 열어보고 옥상에 가서 빨래 건조대를 확인했습니다. 다른 집을 볼 때와 달랐습니다. 발걸음도 표정도 말도 달랐습니다. 방세를 조금 깎아달라 했더니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 달 살아보고 계약하겠다니 그것도 안 된다 했습니다. 50평생에 처음 자취하는 형편을 설명했지만 안 된다 했습니다. 집주인 처지를 이해합니다. 주인 할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마침 월평빌라 입주자가 다녀서 아주머니 형편을 짐작한다고 했습니다. 잘됐다 싶어서 아주머니 형편을 다시 설명하고 아주머니 살림을 가끔 봐주실 수 있는지 부탁했습니다. 그런 거야 내가 하지. 국 끓이면 한 그릇 줄 수 있고 김치 담그면 줄 수도 있지. 방세는 못 깎아줘도 인정은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머니 마음에 들고 주인 할머니 인정 넘치니 바로 계약했습니다. 비로소 50년 만에 만났습니다. 이사할 날이 촉박했습니다. 마음이 바빴습니다. 살림을 챙겼습니다. 옷, 이불, 세간 몇 가지. 함께 쓰던 것은 놔두고 텔레비전, 냉장고 같은 가전은 장만하기로 했습니다. 살림 장만은 미용실 원장님에게 부탁하자고 하니 아주머니가 좋다고 했습니다. 간식 푸짐하게 사서 김정숙 미용실에 들렀습니다. 마침 가게에 손님이 없었습니다. 원장님, 나 이사가요. 문 열기 바쁘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시설 직원이 자초지종 설명하고 살림살이 장만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렵사리 부탁했는데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미용실 원장님은 살림 사는 주부답게 살 품목을 메모하자 했고 텔레비전부터 냄비와 수저까지 꼼꼼히 의논하며 적었습니다. 빈집에 살림 하나씩 채웠습니다. 이튿날 미용실 일찍 문 닫고 가기로 했습니다. 의논을 마치니 손님이 왔습니다. 아주머니가 월평빌라에 이사 왔을 때 시집가고 독립할 때를 대비해 아껴 쓰며 돈을 모으자고 했습니다. 7년 만에 그날을 맞습니다. 규모에 맞게, 형편에 맞게 이것저것 둘러보며 골랐습니다. 미용실 원장님이 아주머니에게 묻고 권하며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이삿짐 옮기는 게 남았습니다. 차가 필요하고 도와줄 사람도 필요합니다. 이사는 목사님과 의논하자 하니 아주머니가 좋다고 했습니다. 집 구한 소식을 전하고 축하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당일 일정이 있어 안 되고 다른 성도에게 부탁해 보겠노라 했습니다. 이사 전날 청소하러 갔습니다. 청소 마치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한글 교실에서 배운 실력을 제대로 써먹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 이름 또박또박 꾹꾹 눌러 썼습니다. 아주머니가 보증금을 건넸고 내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요, 아주머니 집입니다. 부엌 살림은 작년 설에 집으로 초대해 주었던 김성희 권사님에게 부탁했습니다. 딸 소식처럼 반겼고 남편 간호하느라 나가기 어렵다며 미안해 했습니다. 소식 전하고 축하받은 것만도 기쁩니다. 여미양 집사님에게 연락했습니다. 일정이 촉박해서 급하게 부탁했습니다. 여집사님이 아침 일찍 남편과 함께 왔습니다. 아주머니 이사하는데 하며 김성희 권사님도 남편 간호 잠시 놓고 나왔습니다. 아주머니 앞세워 밥그릇과 냄비를 골랐습니다. 권사님이 꼼꼼히 설명하고 권했습니다.
여집사님이 컵 같은 살림은 집들이 선물로 받을 수 있으니 다음에 사자 했습니다. 아주머니 살아온 세월을 알고 아주머니 사는 집과 형편을 아는 아주머니를 아는 분들입니다. 시장 한 바퀴 돌았더니 살림이 제법 많습니다. 여집사님 남편 트럭에 부엌 살림을 실었습니다. 2016년 4월 1일 만우절, 50년 만에 아주머니가 자취합니다. 만우절 거짓말이 아닙니다. 직원이 아주머니 자취방에서 짐 챙기자니 아주머니가 퇴근해서 돌아왔고 전자제품이 도착해서 위치 정하고 설치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교회 집사님이 월평빌라에서 이삿짐을 싣고 왔습니다. 이삿짐이라야 별로 없지만 그래도 손길이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손이 귀합니다. 이삿짐 정리하니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아주머니와 장을 봤습니다. 첫날 첫 끼 장입니다. 여태 가던 마트에 여태 보던 장이지만 새로웠을 겁니다. 장 볼 것 고르자는 직원의 말도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사과, 고기, 밑반찬, 양념을 고르는 손길도 여느 때와 다를 겁니다. 없으면 시설 공용 물건을 쓰지 하던 때와 다르게 꼼꼼히 챙겼습니다. 밥을 했습니다. 쌀 한 톨, 밥 냄새, 밥솥 수증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했는데 모든 게 새로웠을 겁니다. 밥상을 폈습니다. 계란 후라이 하고 두부 굽고 김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손님들이 가고 아주머니만 남았습니다. 방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집주인 할머니가 외출했다 오는 길에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안 갔네? 직원이 있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주인 할머니 말이 분명합니다. 아주머니 집이라는 말이죠. 이제 가려고 합니다. 한 번씩 들여다봐 주세요. 그런 것은 걱정 마라. 사람 구하면 집이 필요하고 사람 구하면 집은 자연히 생깁니다. 자취, 집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복지시설과 시설 입주자의 형편을 보면 집보다 사람이 절실합니다. 강자영 씨를 지원한 최희자 선생님의 말과 글을 정리했습니다.